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표이사 선출을 놓고 부산 공동어 시장이 연일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출자한 대주주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공공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부산시민건강재단 설립 작업이 내년 9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시재생 마을인 감천문화마을에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 부산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마세 이니 这就是龙나무的정론 하이 so this ทำสัญญากันเถอะค่ะ ขอบคุณครับ됐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같이 해외 시장 개척하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람 일자리 소개시켜주기. 일할 때 애들 봐주기.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IBK 기업은행. Ascoltate vicinate, vi tempo di mangiare un pasto delizioso. 폰타나 맛으로 이탈리아를 사랑하다. 폰타나 자료 다 챙겼지? 떨리냐?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내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팀장님, 안 떨리지? 좋네요. 편안한 자신감 QM6입니다. Challenge the rule QM6. I've got this feeling. I'm feeling you could be the one. 대표이사 선출을 놓고 부산 공동어 시장이 연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출자 대주주들 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공동어 시장 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경영 지도에 나서면서 획기적 개혁 방안이 예상됐지만 출자 수협 대주주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회의에선 각 조합이 인사추천위의 내부 상임이사 대신 조합 입장을 대변할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선출 과정에 완전히 손 뗄 것을 요구했지만 출자 대주주들이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또 부결된 후보의 재출마 여부도 적용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박세형, 박병영 후보 등은 재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주주는 선출 방식에 대한 해수부 방침을 확인한 뒤 오는 16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공동어 시장 인사추천위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선출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입니다. 5개 수협의 이익관계 때문에 자기들 이익만 지키기 위해 가지고 대표 선거를 계속 파행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해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적 기능이 한층 더 보강되는 출자 대주주들의 기득권 고집에 자칫 다음 달로 예정된 대표이사 선출도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부산시가 16곳 구군에 예산 분담을 요구했지만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자체가 많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시가 부담해야 할 676억 가운데 170억 원가량을 일선 구군이 학생 수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각 구군의 내년 교육경비 예산 금액이 예산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와 구군 간 조율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면의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 감사 결과 세부 내용인데요. 영어 듣기 시험 감독 같은 교사의 당연한 업무에 임의로 수당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거나 대상과 쓰임이 엄격하게 지정된 업무 추진비로 동창회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또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만점을 부여해 평가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교직원 채용도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초중고 비위 행태가 심심찮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두고 벌어졌던 부산시와 기장군의 갈등이
고교 무상급식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석준 교육감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독자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기장군을 고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기장군이 크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장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계획에 기장군도 포함돼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3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핑 인구가 몰리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과 부산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서핑 특화지구가 추진되고 있는 양양과 비교해 부산 송정의 경우 여름철엔 육구 하계 휴양소와 해수욕장 사이 50여 미터 폭 서핑존에서만 서핑이 가능해 관련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공기가 탁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긴 했지만 미세먼지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부족했는데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면서 지난 주말에 비해 대기질 상황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구름이 하늘을 덮어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양산이 18도, 창원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당분간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부산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은 각종 건강 지표가 최하위 수준인데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충분하지가 않은데요. 이 공공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부산 시민건강재단 설립 작업이 내년 9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사망률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1위, 흡연율 전국 2위에다 고위험 음주율도 전국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시스템은 취약합니다. 공공병원은 부산의료원 단 한 곳, 21곳의 공공병원이 있는 서울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정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 오거돈 시장의 부산시민건강재단 설립 공약이 나온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출자 출연기관 설립 사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건강 사업을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산시의 건강 정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또 정책을 내는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될 거다. 구체적인 그림도 나왔습니다. 재단은 3개의 실과 8개의 팀, 40명으로 구성돼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과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또 건강관리를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재단에서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아마 재단 설립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실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9월 재단 설립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와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찾아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늘 정책협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하태경,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하는데요. 부산시와 내년 국비 확보 사업을 논의하고 또 지역 현장 2-3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가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는 이번 회기를 결정하고 내년 부산시 예산안과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부산 관광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이 오후 1시 반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위촉식에서는 중국인을 상대로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부산을 알리고 있는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 유지원 씨와 소셜 캐릭터 부산 언니 채널을 운영 중인 기업인 정소리 씨가 부산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관련 소식입니다. 오는 15일이죠. 목요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오늘 부산에 도착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렬한 인상의 부산 출신 연기자죠. 배우 이재용 씨를 만날 텐데요. 이 씨는 부산 출신 연예인 모임을 이끌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소? 이게 바로 의린기라. 나더러 이 심양만더러 도망가게 하란 말이야! 중후하며 카리스마적 연기를 펼쳐온 영화배우 이재용 씨. 연극과 드라마, 영화 경력만 무려 36년. 연기자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 씨가 최근 인생 제2막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출신 문화예술 친목 모임인 갈매기의 꿈 대표를 맡으며 지역 문화 발전에 나섰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이 오랫동안 정체돼 이젠 바꿔보고 싶다는 겁니다. 정치 행정수도 서울 해라. 문화수도 부산 할게. 정말입니다. 이런 도시 세계에 둘러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 불모라든 이런 오명은 이거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주소지는 영도구 대청로. 매주마다 부산을 찾아 지역문화 콘텐츠와 대중예술인 육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기간에 어떤 결과물이 생겨나고 어떤 그 과실을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다고 제안을 할 겁니다. 이 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정치 이념이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농공행상에 부산물로서 이걸 나눠주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는 부산에서 얻은 감동과 은혜를 다시 돌려줘야겠다며 마지막 꿈은 문화예술 천국 부산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국에서 나 문화예술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부산에서 살고 싶어. 여기는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의 천국이야. 그런 말 꼭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꿈이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심야 시간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2시 반쯤 북구 군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지갑과 현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5살 김모 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심야 시간대 서구 서대신동 일대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과 물건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조시 린드블럼이 외국인 선수 최초로 최동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단법인 최동원 기념 사업회는 어제 남구 BNK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최동원상 시상식에서 한국 시리즈 때문에 불참한 린드블럼 대신 린드블럼의 아버지에게 대리 시상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최동원상은 지난해까지 국내 선수에게만 수상 자격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수도 후보로 포함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최종전에서 성남에게 패하며 리그 3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위 성남FC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0대1로 패하며 3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2위부터 4위까지 진출하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아산 무궁화에서 활약하던 20세 이하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서용덕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넋을 기리는 국제 추모 행사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어제 오전 11시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전역에 울리는 추모 사이렌에 맞춰 1분 동안 묵념하고 같은 시각 캐나다 등 21개 참전국에서도 부산을 향해 추모하는 턴 투어드 부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07년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캐나다의 빈센트 커트니 씨가 제안해 해마다 열리고 있는 추모 행사로 전 세계가 같은 시각에 한 도시를 향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마을인 감천문화마을에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하구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 205만 1,68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지난해에도 205만 297명이 찾아 2년 연속 2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이 가운데 60%는 외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된 낙후된 동네였지만 지난 2009년부터 마을 미술 프로젝트,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이루어지며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내일부터 부산시와 직속기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정례회 기간인 내일부터 2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를 비롯해 6개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벌이는 첫 감사로 의정활동의 방향성과 함께 의원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전국의 다른 도시보다 100원가량 비싼 부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하됩니다. 부산진구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10리터 용량 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존 430원에서 30% 인하한 300원으로 낮춰 가구당 연간 6,240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구도 내년 7월에 맞춰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재사용 봉투 등 모두 9종의 가격을 최대 10% 인하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수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4살 B씨 등 병원 운영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데도 2008년부터 의료생협과 요양병원을 매입해 수년 동안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요양의료급여 86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정부가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부산을 방문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심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쯤 제2센텀 산단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매달 5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모두 266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3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돼 매달 평균 5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장애 유형별 학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55.6%로 가장 많았고 자폐 등을 포함하면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피해가 71.4%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사건 조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맡고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처음 보고됐거나 기록 가치가 있는 수산생물 질병 사례를 취합해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2년 이후 양식 현장에서 발생한 수산생물 폐사와 새로운 질병 사례 등 총 46건이 수록돼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질병 사례집을 양식어업인과 수산 관련 정부기관 등에 우선 배부할 예정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2019 부스타 챌린지 게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PC와 모바일, VR 등 모든 장르의 디지털 게임 콘텐츠로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동아리, 예비 창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하면 됩니다. 우수 게임 콘텐츠 4개 작품을 선발해 총 1,0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하며 국내 최대 인디게임 전시회 참여 기회와 개방형 공동사무기관 입주 지원 기회도 제공됩니다.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공기가 탁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긴 했지만 미세먼지를 완전히 씻어내기엔 부족했는데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회복하면서 지난 주말에 비해 대기질 상황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구름이 하늘을 덮어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양산이 18도, 창원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당분간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부산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능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